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의 강자, 드래프트킹스입니다. 네.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주춤했잖아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오히려 앞으로 1년 안에 주가가 100% 넘게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파격적인 전망이죠.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 드래프트킹스의 현주소, 또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까지 지금부터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드래프트 킹스는 뭐 오랜 경쟁자인 펜듀어라고 같이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로 쌓은 기반이 있었죠. 아, 그렇죠. 판타지 스포츠로 시작했죠. 네. 그 기반 위에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딱 열리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면서 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하고 기술력, 이걸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선점했죠. 네, 거의 양강체제였잖아요. 팬듀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성을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들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경쟁자요? 네, 바로 예측 시장. 영어로는 프리딕션 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들입니다. 예측 시장이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네, 그 칼시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인데요. 얘네들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의 규제를 받는 예, 아니요 방식의 선물 계약을 활용해요. 예, 아니요 방식이요? 스포츠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번 분기 미국 실업률이 3.5% 미만일 것이다.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주의 스포츠 베팅 법이랑 관계없이 그냥 미국 전역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 주별로 스포츠 베팅이 합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는 기존의 주결로 라이센스 어렵게 따야 하는 드래프트킹스나 팬듀얼에게는 확실히 위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 칼씨가 최근에 콤보 계약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이게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콤보 계약이요? 네, 이건 이용자들이 직접 여러 개의 예, 아니요 계약을 묶어서 베팅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게 스포츠 베팅에서 말하는 동일 게임 parlay, 세임 게임 parlay랑 아주 비슷해요. 아, 동일 게임 parlay. 그거 알죠?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토트넘이 이기고 양팀 합쳐서 3골 이상 나오고 이런 여러 조건을 한 번에 묶어서 거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맞으면 배당이 확 찌는 방식이고요. 맞아요. 이 팔레이 베팅이 마치기는 어렵지만 고수익을 노릴 수 있어서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스포츠북, 그러니까 드래프트 킹스 같은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 마진이 매우 높은 핵심 상품이라는 거죠. 아, 수익 마진이요? 네, 거래량도 많고 마진도 높고. 근데 예측 시장이 바로 이 부분을 그것도 전국 단위로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팔레이가 그렇게 중요한 캐시카우였다면 칼시의 이런 움직임은 그냥 단순 경쟁이 아니라 정말 핵심 수익원을 바로 겨냥한 공격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드래프트 킹스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이 parlay는 단일 베팅보다 운영사가 가져가는 수익률, 소위 홀드라고 부르는 게 훨씬 높거든요. 아, 홀드율? 네, 이용사들은 높은 배당률에 끌리지만 확률적으로는 운영사에게 더 유리한 구조인데 바로 그 핵심 수익원을 예측 시장이 넘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 정말 판이 흥미롭게 돌아가네요. 이런 예측 시장의 공세가 거센데 그럼 드래프트 킹스가 가진 기존의 강점만으로는 좀 부족한 걸까요? 뭔가 구체적인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나요? 물론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습니다. 드래프트 킹스도 이미 라이센스를 보유한 예측 계약 거래소인 레일버드라는 곳을 인수했어요. 아, 레일버드를 인수했군요. 네, 아직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지 않은 주에서 이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측 시장의 방식을 역으로 활용해서 아직 진출하지 못한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오, 예측 시장의 무기를 역으로? 그렇죠. 경쟁사인 펜듀얼 역시 자체적인 예측 계약 거래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야, 상당히 발빠른 대응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35% 이상 하락했고 또 글로벌 사업 비중이 더 큰 펜듀얼의 모회사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23%나 떨어졌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건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경쟁 형태에 대해서 아직 좀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새로운 경쟁 모델이 기존 시장 질서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특히 예측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월가에서는 여전히 드래프트킹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그 투자은행 니덤의 분석가 버니 맥터너는 지난 5월에 드래프트킹스 목표 주가를 65달러로 제시했어요. 근데 최근 예측 시장 이슈가 막 불거진 뒤에도 이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65달러면 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100%가 훌쩍 넘는 거의 105%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 역시 51달러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거시적인 성장 환경이에요. 시장 자체가 크는 거요? 네, 미국 내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북미 온라인 베팅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1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연평균 11.5%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리고 드래프트킹스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온 실적이 있고요. 파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선두주자로서 계속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입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큰 기회 요인이네요. 그런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는데도 예전처럼 점유율을 계속 지키거나 늘릴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드래프트킹스 자체가 가진 경쟁 우위죠. 자체 경쟁력. 네. 예측 시장의 도전이 거세긴 하지만 드래프트킹스가 수년간 쌓아온 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기술력, 이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최적의 배당률을 제공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이고 다양한 베팅 옵션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적 역량, 이게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사용자 경험 같은 거군요. 네. 과거에 ESPN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이 스포츠 베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도 드래프트킹스의 아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죠. 브랜드 파워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브랜드와 기술력이라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가 여전히 튼튼하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마치 튼튼한 성벽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다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규제요? 규제는 보통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칼시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지만 이게 과연 스포츠 베팅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좀 다른 종류의 규제다. 네, 일종의 규제 회색지대에 있다는 시각도 있죠. 반면에 드래프트킹스는 각 주의 까다로운 스포츠 베팅 관련 법률과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마다 라이센스 다 따야 하고 복잡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련 예측 계약이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각 주별 스포츠 베팅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강화되면 예측 시장 쪽이 오히려 불리해진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측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사업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검증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드래프트킹스가 예측 시장 이용자들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라는 건 정말 좀 위해인데요. 보통 규제는 사업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하지만 이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예측 시장 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 성패가 기술이나 시장 반응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의 결정에 더 크게 좌우될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긴 했지만 첫째,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파이. 네, 둘째, 드래프트 킹스만의 강력한 무기, 즉 브랜드와 기술력. 그렇죠. 그리고 셋째, 어쩌면 규제가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월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핵심이네요. 네, 정확히 그 핵심 요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할 만한 현재 드래프트 킹스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좀 매력적인 수준인가요? 네. 현재 드래프트 킹스의 기업 가치를 그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세전, 이자 지급 전 이익, 이비다다로 나눈 비율, 즉 이비다다 배수가 22배 미만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EBIBDA 22배 미만이요? 네. 자, 근데 이 22배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회사의 경영진이 올해 이비다다가 약 15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0%요? 엄청난 성장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치고는 기업 가치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성장성에 비하면 싸다. 네, 즉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가격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목표가인 105%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가격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이비다다가 150%나 성장할 거라는 예측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히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사업이 훨씬 효율화되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초기에 시장 선점을 위해 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던 단계에서 이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고. 네, 이제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익 규모를 본격적으로 늘리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 확보 비용은 점차 줄어들고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 이른바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전망치입니다. 자, 오늘 드래프트 킹스를 둘러싼 여러 시각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예측 시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의 등장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 스포츠 베팅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 또 드래프트 킹스 자체가 가진 강력한 브랜드와 기술력, 그리고 어쩌면 예측 시장을 둘러싼 이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좀 냉정하게 저울질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경쟁 심화라는 눈앞의 도전 과제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규제 환경의 변화,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규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컬스 같은 예측 시장이 현재의 규제 환경 아래서 계속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등장해서 발목을 잡힐지 이 여부가 드래프트 킹스의 미래 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 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과연 예측 시장과 기존 스포츠 베팅 플랫폼 간의 이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혹시 기술의 발전, 예를 들어 AI 기반의 더 정교한 예측 모델 같은 게 등장한다면 이 경쟁 구도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혹은 예상치 못한 규제의 변화가 어떤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